안녕하세요, 잭슨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 중세 영어에서 현대 영어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영국 국토를 바이킹과 앵글로색슨족이 양분한 상태였다는 것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에드워드 왕에겐 후계자로 정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에드워드 왕의 어머니가 노르만인이고 자신에게 왕위를 약속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윌리엄 공이 노르만인을 이끌고 영국을 공격하였습니다. 헤이스팅스 전투를 승리로 영국을 차지하게 된 윌리엄은 고위층의 노르만인을 등용하며 지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상류층은 프랑스어의 일종인 노르만 프랑스어를, 하류층은 고대 영어를 쓰며 한 나라의 두 언어가 계급을 사이에 두고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은 가축을 부르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이며 고위층의 특권을 누린 노르만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던 법률, 행정, 자기 등의 단어들이 영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르만 정복자들은 수백 년 동안 영국을 차지하며 영어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영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영국인의 인구가 노르만군의 100배 이상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르만어의 영향으로는 고대에 있었던 사람의 인칭마다 다르게 쓰였던 굴절 형태가 사라지며 굴절을 없애주는 투부정사가 발달했고, 우리의 말처럼 먹다, 먹고 있다와 같이 진행형을 원형과 같이 사용했던 게르만어와 달리 진행형을 구분하여 사용했던 프랑스어의 영향으로 진행형 또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큰 변화로 동사에 ed를 더하여 과거를 표현하는 규칙 또한 노르만어의 영향이며, 현재 남아있는 불규칙 동사들의 대부분이 고대 영어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단어들 중에는 고대 영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노르만어가 후에 의미를 달리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는데요. 고대어 ask의 의미를 가진 demand와 seek의 의미를 가진 search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노르만인의 지배는 본국인 노르망디를 프랑스에게 뺏기고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과 함께 끝나게 되었습니다. 백년전쟁의 승리로 영어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노르만어가 아닌 아름다운 영어를 사용하자는 움직임과 함께 긴 외래어보다 순수 영어에 전치사를 붙여 이를 대처하는 동사구가 큰 사랑을 받아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난 영국에는 지역마다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어의 사투리가 혼란스러워 잘못 쓰기 쉽다고 탄식한 시인 제프리 초서는 캔터베리 이야기와 트로일러스 크리세이드와 같은 걸작을 내어 표준어를 만들어내는데 커다란 업적을 남기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국 작가라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표준어가 생겨나긴 했지만 당시로선 영국 전체의 표준어를 알리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시아의 발명품인 금속활자가 유럽을 통하여 영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당시 인쇄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윌리엄 캑스턴에 의해 금속활자로 인쇄된 영어 서적이 처음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무역업자인 윌리엄 캑스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일을 시작하였고, 죽을 때까지 100종류가 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인쇄소가 늘어나며 영어가 점차 표준화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맞춰진 문장틀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전성기를 맞이한 엘리자베스 시대에 수많은 명작을 남긴 셰익스피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셰익스피어는 단순히 명작만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의 70%가 넘는 단어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어를 세련된 언어로 발전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의 희극과 그 속에 들어있는 대사들이 사랑받는 것이 셰익스피어가 영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한 영국은 다른 대륙에도 영향력을 펼치게 되는데요. 식민지 사업을 위해 북미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 내에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620년 매사추세츠주에 상륙하여 식민지 사업을 시작한 것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영어의 활동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영국 이외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미대륙을 향했고, 그로 인해 독일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등 유럽 주요 언어들이 더해지며 영어는 더욱 풍요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언어를 쓰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영어가 현재 미국의 국어가 된 이유는 18세기 말 인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 16개 주에 사는 영국 출신이 200만 명을 넘는 반면에 유럽 주요 국가들을 모두 합쳐도 20만이 넘지 않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어는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적응하기 위한 필수품이 되었고, 이를 미국 제2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는 1780년 연설에서 영어는 앞으로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과거 라틴어나 현재 프랑스어보다도 세계적으로 더 넓은 지역에서 통하는 언어가 될 운명이다라고 장담하였고, 그의 말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영향력이 거대해지면서 현재의 115개국에 통하는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언어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영어를 공부하면서 단어가 왜 이리 많지? 외워야 할 문법이 왜 이리 많고 복잡하며 예외는 또 어찌나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영어도 수천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때론 모습을 바꿔가며 적응했어야 했음을 알게 되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항상 곁에 있어서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우리말이 지난 600년간 수많은 위기에도 살아남아 우리 곁을 지켰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